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25년 1월 15일 미국 증시 브리핑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주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12월 미국 도매 물가가 예상치를 밑돌았지만 뉴욕 증시는 장중에 등락을 반복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우량주가 강세였고 기술주는 약세였습니다.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0.52% 오른 42,518에 장을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11% 상승한 5,842를 기록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23% 내린 19,044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오늘로써 5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52% 상승해서 5,045를 기록했고 새로 시작한 AI 반도체 지수는 0.117% 상승해서 1,154를 기록했습니다. 한편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로 불리우는 VIX는 2.5% 하락해서 18.7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환율은 1,462원을 기록하고 있고 이날 기준 미국 증시 상위 50 종목에 대한 보관금액 총액은 122조 904억 원으로 이전 집계일 대비 7,074억 원 감소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작년 1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계절 조정 기준 전달보다 0.2% 상승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작년 11월 수치 0.4% 상승과 시장 예상치 0.3%의 상승을 모두 밑도는 수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하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에 나설 여력이 생겨서 시장은 지표를 호재로 받아들였습니다. 월별 변동성 높은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PPI는 11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PPI 발표 직후 주가지수 선물은 상승폭을 늘렸는데요. 뉴욕 증시는 개장 후 한동안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주가지수가 다시 하락세로 전환하더니 등락을 거듭하면서 불안정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PPI 둔화가 일시적일 것이라는 의구심에다 15일 나오는 미국 12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까지 봐야 한다는 경계심 때문입니다. 예상보다 높은 물가 오름세는 최근 주식시장에 부담을 줘서 국채 수익률의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며 시장 분위기를 당분간 더욱 악화할 수 있습니다. S&P 글로벌의 최근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거시경제 전망에 대한 투자자들의 낙관론은 금리와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면서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CFRA 리서치의 최고 투자 전략가 샘 스토벌은 CNBC에서 CPI가 예상보다 높은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면 이는 주식시장에 큰 악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여전하다는 뜻이죠. 오늘 물가 불안 심리에 거대 기술기업 7곳을 가리키는 매그니피센트 세븐은 전부 다 하락했는데요. 고금리 환경은 기술주에 불리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시총순으로 시총 1위인 애플은 0.48% 하락했고 엔비디아는 1.1%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0.36%, 구글은 0.71%, 아마존은 0.32% 하락했고 메타는 오늘 많이 떨어졌네요. 2.31% 하락했습니다. 테슬라도 1.72% 하락했고 브로드컴은 0.26% 하락했습니다. 배트맨 8종목 전부 다 하락했습니다. 반면 오늘 우량주들은 강세를 보이면서 다우지수를 견인했는데요. JP모건 체이스와 세일즈포스, 쉐브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캐터필러와 제네럴 일렉트릭 에어로스페이스, AT&T 등 산업주들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틸리티 주식도 강세를 보였는데요. 전력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3%, 비스트라 에너지는 5% 이상 올랐습니다. 미국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은 지난해 납품량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자 주가가 2.08% 하락했습니다. 또 오늘 일라일릴리는 6% 넘게 폭락했는데요. 비만 치료제 젯바운드의 4분기 매출이 예상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한 전망의 영향입니다. 나이키도 오늘 2% 가까이 하락해서 2020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의 주가를 보였습니다. 그저께 젠슨왕의 발언에 이어서 어제 메타 최고 경영자 마크 저커버그의 발언까지 양자 컴퓨터는 아직 먼 이야기라고 말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폭락했던 양자 컴퓨터 종목들 일제히 오늘 다시 폭등했는데요. 리게티는 47.93% 폭등한 8.95달러로 마감해서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디웨이브는 23.5% 폭등했고 퀀텀 컴퓨팅도 13.96%, 서학개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아이온큐는 5.92% 급등한 29.51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최근 양자컴 상용화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며 급락했으나 이 산업들의 잠재력이 다시 부각되면서 상승세를 띈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양자 컴퓨터가 15년에서 20년 이상 걸린다고 말했던 젠슨왕도 하이브리드 양자컴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네요. 기존에 있는 컴퓨팅 시스템들과 양자 컴퓨터 시스템의 결합으로 이 시기를 앞당긴다는 해석입니다. 중국 정부가 테슬라의 틱톡 미국 사업 부분을 넘길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틱톡은 허구라며 논평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고금리 장기화 전망에 은행주들은 전망적으로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15일부터 시작되는 은행 실적 발표 기간도 기대감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JP모건과 시티그룹, 골드만삭스, 웰스파고, 모건스탠리,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까지 작년 4분기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금융과 산업, 재료, 유틸리티가 1% 이상 올랐고 임의소비재와 의료건강, 기술, 통신 서비스는 오늘 약세였습니다. 또 20일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고율 관세 공약이 인플레이션 우려를 더욱 높일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EG에 따르면 시장은 연준이 상반기까지 금리를 0.25%포인트 낮출 확률은 절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제프리 슈미드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이 중앙은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면서 인플레이션이나 고용 목표가 틀어질 경우 중앙은행이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당분간 금리 동결을 이어갈 것으로 본다고 하는데요. 페드워치 툴에 따르면 금리 선물 시장 참가자들은 연준이 금리를 내릴 확률은 무려 2.2%에 불과하고 오는 7월에야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을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로 자산 가격에 반영 중입니다. 코모넬스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크리스 파치아노 수성시작 전략가는 초기에는 안도랠리가 펼쳐졌지만 금리와 연준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상당한 수준의 불확실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며 이제 우리는 내일 아침에 무엇이 나올지를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PI를 말하는 거죠. 미국의 채권금리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10년 만기 미 국채금리는 전일보다 0.017%포인트 하락한 4.788%로 집계됐습니다. 전일에 기록한 23년 11월 이후 14개월 만에 최고치인 4.80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채권금리의 상승은 기업의 차입 비용을 상승시켜서 증시에는 부담을 주는 요소로 항상 작용합니다. 오늘 엔화와 유로화 등 통화바스켓에 대한 미국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지수는 0.13% 하락해서 109.226으로 조사됐습니다. 유로화는 0.53% 상승해서 1.0298달러에 도달했고 일본 NIB의 달러는 0.29% 상승해서 157.91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국제유가는 나흘 만에 드디어 하락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곧 휴전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습니다. 국제유가 기준인 브렌트유는 3월 인도분이 전장 대비 1.35% 하락한 배럴당 79.92달러로 마감했고 80달러 선이 돌파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또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는 1.67% 떨어진 배럴당 77.5달러로 장을 마쳤습니다. 8일 이후 거래일 기준으로 나흘 만에 떨어진 셈입니다. 다음 영상 또 이어갑니다. 힐링가족 여러분, 성공투자 파이팅!